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단식 투쟁 열흘 차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고 출석해서는 화무 11홍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취지로 얘기한 건가요? 대변님께서 화무시비롱 얘기는 그 정권 얘기인가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한 3년, 1년 한 4개월, 6개월 지났으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때 5년짜리 권력이 뭐 대단하다고 겁 없이 하느냐 예.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국정 기조가 변해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력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는 짐이고 국가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통치 방식으로 지배하는 그 형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뭐 1 더하기 1은 100 이렇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 쌍방울 건은 저는 이거 그 검찰이 너무 무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줬다는 건데 500만 달러는 이미 스마트팜 그거는 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돈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곳이 자기들 계약금 줬다는 게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300만 달러는 딱 한 단위 말씀드리면 돈을 줬다는 시점과 받은 사람, 준 사람이 모두 달라요. 그러게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검찰이 같이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잘 밝혀지겠지만은 글쎄요. 그 정도 가지고 그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수사를 받았던 두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둘이 일치하는 점도 없고 다른 영역이지만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정권에서 이제 많이 압박을 했을 때 박정훈 대령이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서 했던 말들 아니면 받고 나와가 했던 말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심금을 울렸던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세상병의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라도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억울함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참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언어를 봤을 때는 모든 지점에서 이제 단식 때도 그렇고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로 이제 몰고 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비장함보다는 왠지 사람들이 단식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처럼 너무 기술적인 면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거죠. 오히려 처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을 때처럼 모든 절차 신속하게 응한다라고 하고 조사도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만큼 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만 너희가 만약 여기서 나를 처음에 완전 파렴치범을 만든 것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승부수를 건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좀 화무시비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메시지 톤이 제가 기대하던 건 박정훈 대령에 비해 보니까 갑자기 약해 보여요. 예. 대의 명분이 좀 더 앞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11차, 11차, 오늘이 11일 예, 11차 차인데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질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난주에 메시지가 이상하다. 단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1특검 4국조를 이어간다든지 뭔가 하는데 뭐 그냥 뭐 개각 뭐 이런 게 너무 모호하고 되게 뭐 오염수 방류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양재판소 뭐 제소 이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성취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걸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감흥을 사람들한테 주지 못하거나 공감대 형성에 조금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예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뭐 개항 출마부터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지금 이 예를 들어 변호사로서 쌍방울 문제나 백현동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제가 뭐 모든 기록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단식보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받겠다라는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이후에도 뭔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얻어갈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재판 얘기로 돌아와서 좀 해보면 또 진술을 번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북한에 돈이 어떻게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검찰에서 좀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화영 부지사가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한 부분을 지금 이쪽 재판에서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임의성을 인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좀 사용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의도로 보이는데 그게 흔들린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증거들로 지금 갖고 있는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로서는 조금 더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난항이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추석 전에 표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타임라인에도 조금 뭐 차질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애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혹시 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것의 성패에 따라 가지고 정권의 운명과 그리고 예를 들어 다가오는 10월 11일 재보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김준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모호해졌다 그런다면은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사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시점은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있어서 만약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랬을 때는 모든 전국이 그것의 기각이나 아니면 인용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만약 인용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된 상황이 되면은 이번에 강서구청장을 전략 공천한 것도 이재명 대표는 비판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술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번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늘과 땅 그렇죠. 차이인데 근데 사실 재판부가 이걸 가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상 구속영장 바로 발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변호인 사임한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해요. 지금 변호인 좀 들어보니까 이 법조 경력이 좀 짧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임된 변호사가 재판 연구관까지 지냈던 30년 경력의 변호인인데 방북 비용 자료가 5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선임되자마자 방북 비용 자료를 다 스크리닝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적 시간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막 번복된 진술서를 보도 자료로 뭐 언론에 뿌리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독이 될 수 있다. 저 이렇게 평가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저도 뭐 여러 군데 뭐 예. 기자면서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취재를 해보면 책임론 얘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한 2년간 수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뭐 계속 비난하지 않습니까? 국회 올 때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야 진짜 검찰이 무능한 거야? 자기 내부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수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저기 내 발로 걸어가겠다. 영장 심사 받겠다. 선언을 하고 한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이랄지 뭐 한동훈 장관이랄지 뭐 검찰도 당당하게 조사 받아라. 국회 열지 말고. 그리고 검찰은 계속 언론에 혐의가 차고 넘친다. 그런 얘기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러면 영장을 쳤어야죠. 비회기 기간에. 그리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수사 받겠다고 했고 오늘이 5번째입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분은 소환조사 안 받잖아요. 부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 국민들 볼 때는 다 응하잖아요. 부르면 부르고. 한 번 가면 13시간, 14시간 받습니다. 단식 10일째인데 저는 오늘도 꽤 길게 받을 거라고 봐요. 당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사 받겠습니까? 하고 그렇게까지 비기관의 영장을 쳐달라. 가서 받겠다는 판사한테 가가지고. 근데 이 시기를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검찰의 의도가 없이 하진 않겠다. 저는 저는 조국 장관 수사 때 보면은 덩어리가 그래도 몇 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참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유재수 감찰무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사건이라든지 덩어리가 좀 나눠져가지고 수사가 되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거는 2년 전에 시작할 땐 대장동이었는데 어쩌다 지금 대북 송금 이런 것까지 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이라고 만약에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끊어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일단락을 지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처럼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권에서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검사가 대통령 잡아넣었다는 최고 검사 집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수사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이 얘기는 이제 총선 앞두고 계속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좀 토크로 요 얘기.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열흘째인데요. 출구 전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될까요? 저 이제 무기한 그 단식 투쟁을 선언을 하셨죠.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빠져나오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대로 가는 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MB 정부 초기에 그런 말씀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현 시기가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더 심각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퇴행과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치 행태가 이거를 기조를 바꿔야죠.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전면 쇄신을 좀 그게 본인들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오기를 간곡히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나 60도 넘으시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본인 스타일이 잡힌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저런 스타일인 거 알고 뽑은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여기다 놓고 당신 뭐 인성이 마음에 안 든다, 당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점 여기다. 이 장관을 교체해라 뭐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아 저건 받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한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짧게 지금은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통령 좀 그러니까. 네가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지금 여야 저희가- 영수회담을 제기하는 정도로 해서 뭐 네. 문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안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구호가 조금 모호합니다. 9월 정기국회 구체적으로 있는데 사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알겠습니다. 해임과 저희가 요구했고 2부를 여러 마무리해야 장관들 돼서요. 해임 네, 요구하고 광고 있습니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